우리가 지금까지 게시판 CRUD 웹 서비스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웹 서비스에 이제 첨부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발한 서비스에 이제 파일 업로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웹 서비스에서 어떻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지 이제 간단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CRUD 기능 중에서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폼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인풋 엘리먼트 등을 써서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도록 했는데, 파일을 이제 우리가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일을 입력할 수 있는 이 엘리먼트가 제일 먼저 추가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파일 선택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파일을 업로드하고자 하는 로컬 PC에 이제 그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새로운 창이 뜨게 되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은 이 파일을 이제 선택한 이제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선택이 끝났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업로드라는 버튼을 이제 클릭하게 되는데, 업로드는 따로 업로드란 버튼이 있는 게 아니고 서브밋 버튼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다시 서버로 이제 전송하는 역할을 이제 실행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업로드란 버튼을 클릭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파일이 이제 서버로 이제 전송이 되게 되는데, 전송이 되게 될 때 서버의 특정 위치에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제 서버의 특정 위치는 우리가 개발하면서 어떤 위치에 파일을 업로드할지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파일만 업로드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다른 이제 데이터 필드들도 같이 이제 입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필드와 함께 지금 업로드된 파일의 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저장된 이 파일은 실제로 서버의 특정 위치에 이제 업로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파일 선택을 누르고 이렇게 이제 커피 그린 이제 png라는 파일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업로드를 클릭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업로드는 실제로 제가 서브밋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폼에 이제 액션에 있는 그 주소로 이제 이 파일이 전송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특정 위치에 파일이 업로드된 후에 이제 업로드된 파일의 이름을 가져다가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방식으로 이제 첨부 파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할 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제 업로드된 파일은 어디에 이제 저장을 할 것인가, 즉 서버에 어떤 위치에 저장을 할 것인가, 그 패스를 지정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을 업로드할 때 사용자별로 어떤 사용자는 한글 이름으로 된 파일을 업로드하기도 하고, 어떤 사용자는 이제 파일 이름을 영문으로 된 걸 올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저장할 때에는 뭔가 이제 파일명을 기획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파일명을 기획해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이제 서버에 지금 어떤 특정한 사용자가 올린 파일의 이름이 이미 있다면은 오버라이트 되든지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파일이 이제 저장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파일이 업로드 됐을 때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파일 이름을 리네임 할지를 정책을 정하든지, 아니면 파일명을 업로드할 때 새롭게 이제 저장해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획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파일이 어느 위치에 저장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파일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젝트, 지금 우리가 JSP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프로젝트에서 해야 될 작업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파일 업로드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추가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선택한 파일 업로드 라이브러리는 이제 cost.자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계획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 이름을 참고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메이븐에
이제 설정 파일, 즉 폼.xml 파일에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업로드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되었다면은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폼 페이지와 업로드를 처리하는 페이지, 이제 두 개의 이제 JSP 페이지를 이제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폼.jsp 페이지는 이제 파일 업로드 할 수 있는 이제 엘리먼트가 들어있는 폼 페이지를 생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 폼.jsp에서 우리가 업로드란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할 페이지인 파일 업로드.jsp란 파일은 이제 실제로 이제 업로드한 파일을 서버로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파일 이름 같은 거를 세팅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하는 테이블에 이제 지금 업로드된 파일의 이름을 저장하는 형태로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 업로드 폼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이제 파일 폼.jsp라는 이름으로 이제 웹페이지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 업로드를 위한 폼 페이지를 설정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파일 업로드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폼 태그에서 메소드를 설정할 수 있고요. 메소드는 get과 포스트 방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절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액션은 지금 여기에 있는 폼에서 서브밋을 이제 클릭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페이지가 액션의 이제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포토라는 파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파일 업로드.jsp라고 이제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파일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NC 타입의 속성을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고 이렇게 꼭 지정을 해 주셔야지만 파일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ENC 타입을 우리가 이렇게 지정했을 때에는 반드시 메소드도 포스트로 이제 설정을 해 주셔야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폼 태그 안에 우리가 엘리먼트를 이제 추가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인풋 태그를 써서 이제 텍스트나 뭐 패스워드나 혹은 셀렉트나 뭐 이런 이제 엘리먼트도 추가할 수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이제 파일 업로드 기능을 구현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타입이 파일인 타입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일의 타입에 이 엘리먼트의 이름을 반드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그 엘리먼트 다음에 저는 이제 타입을 서브밋으로 해서 서브밋 버튼을 하나 더 추가했고요. 이 서브밋 버튼에 이제 보여지는 이 텍스트는 업로드라는 이제 글씨가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우리가 이런 폼을 이제 추가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형태의 이제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액션의 파일 업로드.jsp로 이제 처리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웹페이지 파일 업로드.jsp 이제 페이지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인텔리제이에서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현재 프로젝트에서 파일 업로드 기능이 필요하다면 제가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야 된다고 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course.jar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메이븐에서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나온 이 버전을 이제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라이브러리를 추가했기 때문에 메이븐 환경 설정 파일인 폼.xml을 여셔서 여기 지금 디펜던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포맷이 이제 일정치가 않은데 포맷을 정리할 때에는 커맨드 옵션, 그 다음에 쉬프트, 그 다음에 L을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가 되었으면 다시 이제 로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로딩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 개발을 하시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하는 게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있는 페이지는 그대로 이제 두시고 이제 새로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JSP 페이지를 만들 예정이고요. JSP 파일의 이름은 파일 폼.jsp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액션에서 처리할 페이지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페이지를 2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jsp 이렇게 해서 이제 2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파일 폼.jsp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폼이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파일 업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타입이 파일로 되어 있는 걸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엘리먼트는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포토로 이제 이름을 정해줬고요. 바로 그냥 서브밋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밋 버튼, 밸류는 업로드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폼에 이제 우리가 속성들을 이제 추가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속성은 메소드고요. 이것은 반드시 포스트로 하셔야 되고요. 파일 업로드 할 때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액션 페이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액션 페이지는 지금 우리가 파일 업로드 JSP를 이제 사용하려고 새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ENC 타입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멀티파트 폼 데이터 해서 이 세 개를 꼭 확인해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실행을 해 보았고요. 지금 우리가 만든 이제 파일의 이름은 파일 폼.jsp로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엘리먼트와 그리고 업로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로컬에 있는 tree.png라는 파일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을 선택했다면 업로드를 이제 클릭하시면 되고, 그리고 업로드를 누르시면 이제 서브밋이 실행이 되므로 액션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일 form.jsp로 되어 있었는데 업로드를 하게 되면 파일 upload.jsp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폼으로 서브밋을 한 후에 파일 upload.jsp에서 처리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클라이언트에서 업로드한 파일을 서버의 폴더에 이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서버에 있는 폴더 중에서 어디에다가 업로드를 할 건지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면은 폴더를 새로 생성해서 우리가 저장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획을 해야 되는 거는 폴더명과 그 다음에 파일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파일명을 정해야 되는 이유는 중복된 파일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는 cost.jar를 사용하고 있는데, cost.jar에 이제 지금처럼 첨부 파일을 처리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의 이름은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업로드된 파일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클래스의 이제 기능은 파일을 저장하고 파일명을 리턴하게 되는데, 이제 이 클래스 자체 이제 여기서 제공하는 이제 클래스 중에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있을 때에는 이제 지금 우리 사용자가 올려진 그 파일명 뒤에 일련 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게끔 처리하는 그런 클래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멀티파트 리퀘스트 클래스는 우리가 업로드 할 때 파일 이름을 이제 변경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멀티파트 리퀘스트 클래스를 사용해서 파일을 저장하고, 그런 다음에 그 후에 이제 필요하다면 파일 이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른쪽의 그림은 사용자가 특정한 이제 파일을 업로드 했을 때 이제 여기 있는 이 패키지 상에서 업로드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 처리하던 것은 조금 전에도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폼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파일을 선택한 후에 그리고 이제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일 upload.jsp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즉 여기에 있는 이 파일 이름이 이제 폼의 액션에 있는 페이지의 이제 이름과 동일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업로드가 된 후에 지금 파일명과 그 다음에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서버에 저장된 그림을 가져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일 업로드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 파일 form_ok.jsp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은 페이지 이제 임포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면은 디렉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업로드라는 폴더가 있었는데 그 폴더를 만들기 위해서 java.io.file이라는 클래스를 임포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임포트 하는 게 두 줄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있는 임포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추가했던 cost.jar에 있는 이제 그 패키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일 업로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일 네임이 이제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리미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이즈 우리가 파일 업로드할 때 사이즈를 무제한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이즈를 이제 맥시멈 사이즈를 우리가 지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이즈를 지정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사이즈는 이제 사이즈 리미트는 바이트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024 곱하기 1014 곱하기 15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의미하는 거는 15메가를 맥시멈 사이즈로 정의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얼 패스는 지금 이제 서버 쪽에 우리가 파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서버에 이제 절대 패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대 패스는 우리가 환경 설정 파일을 통해서 직접 지정해 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든 이 개발한 그 파일들이 위치하는 그 루트에 이제 거기에 우리가 업로드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우리가 서버에서 돌고 있는 그 이제 서블릿 컨텍스트 패스 중에서 이제 이 패스에 이제 이 패스는 HTTP 해서 로컬호스트 땡땡 8080 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컨텍스트 이름까지 여기에 위치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get real pass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업로드까지 넣어서 주소를 만든 다음에 그 주소에 해당하는 실제 절대 패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리얼 패스에서 화면에 한번 출력해 보면은 실제 지금 이제 서버에 절대 패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리얼 패스를 이제 파일로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지금 이제 업로드란 폴더는 우리가 처음에 파일을 하나도 올리지 않았을 때에는 없는 폴더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폴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폴더를 새로 하나 만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파라미터에 맞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이 뒤에 디폴트 파일 리네임 폴리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려고 봤는데 이미 기존에 지금 올리는 파일과 동일한 파일의 이름이 있다면은 지금 현재 파일 이름에 이제 언더바에서 새로운 숫자를 하나씩 붙여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업로드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파트 리퀘스트에서 지금 업로드된 이제 이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파일 이름을 읽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는 왜 포토라고 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폼을 만들 때 이제 파일의 엘리먼트의 이름을 우리가 포토로 해주었기 때문에 이제 포토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패스에서 파일 이름이 이제 비어있지 않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멀티파트를 통해서 파일이 저장이 되고 그리고 포토라는 이름으로 이제 파일을 가져오게 되는데 파일 이름이 이제 비어있지 않다면 업로드가 되어 있다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서 이제 현재 위치에 업로드란 폴더 밑에 이 파일 이름으로 화면에 이제 출력하도록 그렇게 하는 HTML 문장이 이제 출력되게 됩니다. 혹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이제 떼어내고 여기 안에 직접 이렇게 이제 태그로 표시를 해서 파일명과 그리고 이제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서 직접 출력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PPT의 소스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파일 upload.jsp 페이지를 완성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PPT에서는 지금 파일 업로드.jsp 페이지 대신에 파일 폼 언더바 ok.jsp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폼 화면에서 제가 tree.png라는 파일을 하나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업로드가 실행이 돼서 파일 폼 언더바 ok.jsp가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파일은 서버에 저장된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그 다음에 src 밑에 업로드 밑에 tree.png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로컬호스트 즉 인텔리제이에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밑에 폴더 중에서 타겟이란 폴더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프로젝트 이름 그 다음에 스냅샷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 밑을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가 개발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업로드라는 폴더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트리에서 png가 잘 업로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동일한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로드를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조금 전에 tree.png에서 뒤에 이제 1이 붙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타겟을 가보면은 이제 원래 기존에 tree.png가 있었고 그 다음에 tree1.png가 새롭게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파일 이름을 변경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있는 이 디폴트 파일 리네임 폴리시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일련 번호를 부여해서 중복된 이름이 있을 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파일 폼 언더바 ok를 이용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파일 폼 언더바 ok.jsp를 가보면 멀티파티 리퀘스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 그 업로드에 필요한 그 절차들을 개발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 처리하는 기능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 이렇게 이제 웹페이지에 직접 모든 코딩을 계속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일 업로드라는 클래스를 하나 제작하셔서 이 클래스에서 업로드하는 걸 처리하게끔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클래스에서 이제 업로드된 파일 이름만 가져와서 보여주게끔 만들면 조금 더 이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웹페이지를 이용해서 업로드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파일 업로드 클래스를 제작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파일 업로드를 했을 때 이제 다르게 첨부 파일을 다른 테이블에 분리해서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일에 관련된 VO를 이제 새로 또 제작을 하셔서 제목과 그다음에 파일 이름 혹은 파일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DB에 저장해 놓고 그리고 이제 이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받을 때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뭔가 안내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는데 이제 파일 업로드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 업로드 파일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안의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JSP 페이지에서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이제 처리가 되게끔 되는데 JSP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클래스에서는 이제 이 업로드된 파일에 대해서 리턴을 하게끔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파일 업로드 클래스를 이용해서 한번 지금 동일한 기능이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면은 이제 파일 폼 언더바 ok.jsp에서도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임포트를 할 때 여기에 일일이 이제 그 멀티파티 리퀘스트 관련된 그 패키지와 그다음에 클래스들을 임포트를 했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 조금 더 단순화되어서 파일 업로드 이제 클래스와 그다음에 파일 VO 클래스만 이제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다운로드라는 걸 이제 하나 걸어 놓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미지를 업로드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그대로 노출시켜서 사용자가 볼 수 있게끔 그 폴더가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미지라서 공개해도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서를 다룰 때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제 내부에서만 접근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폴더를 통해서 이제 다시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다운로드를 하는 기능을 이제 download.jsp라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파일 이름을 어떤 것으로 할지, 혹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특정한 데이터의 파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이디가 들어가도 좋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파일인지 이제 파일 이름만 작성하게 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간접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업로드 폴더와 파일을 URL에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고, 그리고 이제 노출시킨다는 거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접근을 했을 때 볼 수 있다는 거는 모두에게 이제 허용되는 이제 액세스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처리하거나, 혹은 이제 사용자가 이제 뭔가 다운로드 받았을 때 다운로드 할 때마다 몇 명의 사용자가 이제 다운로드를 했는지 카운트하거나 뭐 이런 기능들을 이제 만들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따로 만들어서 처리하시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download.jsp 한 다음에 파일 이름으로 해서 이제 파일 이름을 넣어주게 했는데, 그 파일 이름을 이제 get 파라미터로 이제 받아오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동일한 업로드란 폴더를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폴더를 사용해서 이제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폴더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일 인풋 스트림과 그 다음에 서블릿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해서 이제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는 이제 서버 로컬에 있는 파일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서블릿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임 타입은 현재 이 파일의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를 이제 하는 것이고, 이제 이 밑에 거는 마임 타입이 이제 널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해라, 이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폰스해서 이제 셋 컨텐트, 그 다음에 헤더, 그 다음에 이제 서블릿 아웃풋 스트림을 지정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일을 이제 우리가 파일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읽어드린 이 내용을 이제 아웃풋 스트림에 저장하는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면 종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료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꼭 실습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게시판 CRUD에 첨부 파일 기능을 만든다면은 어떻게 변경이 되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첨부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 기존에는 그냥 텍스트 데이터만 우리가 이제 전송을 했다면, 이번에는 파일 업로드 혹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업로드를 하는 기능도 같이 추가를 하고 싶다면은 반드시 첨부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실제 저장된 파일의 이름을 DB에 저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폼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ENC 타입을 지정을 안 했는데, 파일 업로드 기능이 있다면 반드시 ENC 타입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업로드 된 다음에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파일 업로드 되는 그런 클래스를 사용해서 업로드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수정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정하는데 텍스트 데이터만 수정할 수도 있고, 혹은 파일 업로드까지 새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가지의 경우를 이제 따로 나누어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기존에 올렸던 파일과 다른 파일을 새로 올릴 때에는 기존의 파일을 삭제하고 새로운 파일을 업로드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새로 올리는 파일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기존 파일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삭제할 때 만약에 첨부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삭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실제 그 폴더에 가서 해당하는 첨부 파일 삭제 기능까지 같이 수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기존의 게시판 CRUD 웹 서비스에서 우리가 첨부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만들었었는데, 프로젝트에 이제 첨부 파일을 업로드하는 그 기능을 추가하게 된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첨부 파일 업로드 기능을 먼저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그리고 수정할 때, 그리고 삭제할 때 첨부 파일을 처리하도록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DAO 클래스도 이제 변경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파일에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이제 삭제하는 그런 쿼리도 이제 변경이 되게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JSP 소스들도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전체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일반 텍스트를 이제 저장하는 것과 관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을 함께 이제 관리하는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세세하게 좀 개발을 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개발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강의 자료와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실습을 통해서 연습해 보시고 테스트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